바로 황희찬의 새 감독은 누구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은데 결국 그 최기화 배우님과 그렇죠, 닮은 라제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네, 지난 주말이었죠. 2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당시 18위였거든요. 그 팀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웨스트햄을 상대로 0대2로 패배하면서 울버햄튼이 18위로 추락을 했고요. 결국 팀이 강등권까지 추락을 하니까 울버햄튼 보드진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는지 3일 바로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6월인가에 부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년 4개월 만에 네. 이제 라제 감독이 울버햄튼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시즌 초반 성적이 정말 안 좋은 게 승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사실 리그 11을 해서 괜찮았는데 올 시즌 8경기에서 1승 3무 4패. 네. 이제 최하위 노팅엄이랑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라서 더 지켜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즌 어쨌든 리그 11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공격력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네. 근데 거의 뭐 경기당 골이 한 골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난 시즌은 그랬고 그 전 시즌도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올 시즌을 앞두고 라제 감독이 공격력을 좀 끌어올려 보고자 뭐 포백으로 바꾼다든지 공격수를 추가로 영입하고 배치를 새로 해본다든지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8경기에서 3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득점력이 더 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도 리그 득점 최다 득점 최하위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떨어지고 득점력 개선되지 않고 이러면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목된 게 또 보도가 하나 더 있었네요. 네, 뭐 디애슬레틱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뒷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라제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문제시 됐다라고 하는데 선수단 관리 능력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적을 했어요. 되게 생각보다 감정적이었다고 해요. 좀 변덕도 많았고 이래서 사이가 틀어진 선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막 다시는 되도록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진 선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이후로 더 악효과가 날 수 있는 정도로 틀어진 선수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단도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배우라서 좀 감정에 네. 감정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뭐 황희찬 선수 때문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 데서 보면 굉장히 선수들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 뭐 내부적으로 좀 일과 관계돼 있어서는 조금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차기 감독 후보가 여러 명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울브스는 미니 포르투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포르투갈 사단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감독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포르투갈 기반하고 있는 이제 대형 에이전트죠. 조르제 멘데스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구단이라서 굉장히 EPL에서 포르투갈 친화적인 구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제 감독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감독이었던 누누 산토 감독도 포르투갈 감독이고요. 현재 1군 선수단 중에서도 분명 잉글랜드 구단인데 포르투갈 선수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장도 포르투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영입한 뭐 마테우스 누네스, 뭐 게데스 다 네. 포르투갈 선수고요. 공격진도 뭐 페드로 네투 이런 선수들 다 포르투갈 선수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지금 살펴볼 감독들은 그 포르투갈의 이제 명문팀 감독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포르투갈 리그에서 이제 현역 감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들 이야기가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르지오 콘세이상 감독이 있고요. 네. 콘세이상 감독은 2017년부터 포르투의 감독을 맡고 있고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리그 우승 3차례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의 후벤 아모린 감독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린 감독은 2020년부터 부임을 해서 2019-2020 시즌에 2020년부터 부임을 해서 그 시즌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 감독 굉장히 어려요. 8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감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두 감독이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이제 두 감독 모두 또 우리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과 접점이 있네요. 네,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과 관련들이 있더라고요. 두 감독 다 뭐 약간 억지라면 억지일 수도 있는데 네. 아모린 감독은 일단 벤투 감독과 이제 연이 있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과 연이 있는 건데 현역 시절에 아모린 감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5년생이니까 굉장히 어린 감독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만 나이로 37살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호날두랑 동갑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네. 85년생이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 선수로 뛰었었고 그래서 2014년 월드컵도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 포르투갈 국가대표 감독이 바로 벤투 감독이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 때도 종종 벤투 감독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벤투 감독이 과거에 스포르팅 감독도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스포르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으로 토너먼트 무대에 진출한 게 벤투 감독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벤투 감독을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같은 조에 편성이 되고 나서 조편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그때 아무리 감독이 벤투 감독이 있는 한국과 포르투갈이 16강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인사를 갖고 있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랬어요. 포르투갈과 같이 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자, 아모림 감독은 이렇게 벤투 감독과 사제지간에 이제 연이 있다라면 콘세이상 같은 경우에는 동료였습니다. 그렇죠. 벤투 네. 감독과 또 동료였죠. 2002 네.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 대표팀 동료로 한국에 왔었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선수가 맞더라고요. 그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골을 넣었을 때 이렇게 팔 휘저으면서 제쳐지는데. 그렇죠. 발로 이제 한번 트래핑을 해서 딱 제쳤을 때 네. 그때 제쳐진 선수가 바로 콘세이상 감독입니다. 네. 자, 맞아요. 그렇게 콘세이상 감독은 이제 02년도 월드컵 때 한국전에서 나왔고 벤투 감독과 이제 같이 뛰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감독 모두 데려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사실 울버햄튼 팬분들이 좀 원하는 축의 감독들이 아닐까 싶어요. 두 감독 모두 현역 감독이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감독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오히려 그 점 때문에 현역 감독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감독들은 아마 곧 빅리그에서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정도로 싶을 정도로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들이라서 DS 레틱에 따르면 비용 문제도 아무래도 크게 뒤따를 것이다. 중간에 데려오려면 이미 계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영입 후보 중에서는 좀 어려운 후보들로 영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르투갈 출신 감독들 얘기도 해봤고 또 현재 무적 신분인 감독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감독들도 포르투갈 감독들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역 감독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적 신분의 포르투갈 감독들도 이제 물만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감독들이 페드로 마르틴스 이제 전 올림피아코스 감독 네. 그리고 카를로스 카르발얄 전 스완지 감독 두 사람입니다. 둘 다 이제 무적 신분인 거죠? 네, 백수라서 이제 네. 영입이 쉽다. 네. 돈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영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마르티스 감독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뭐 올림피아코스 전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얼마 전까지 올림피아코스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네. 7월 말에 황인범 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만 해도 올림피아코스 감독이었고요.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첫 경기에 나서기 전에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 2달 반 정도 지금 쉬고 있는 감독이고요. 그리고 카르발얄 감독은 이제 최근 10월 초에 아랍에미리트 구단에서 나와서 둘 다 무적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카르발얄 감독은 팀을 굉장히 많이 옮겨 다녔는데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감독이에요.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스완지 때가 익숙하실 텐데 그때 스완지에 기성용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에서 뛰다가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 스완지 시절 마지막 감독이 바로 이 카를로스 카르발얄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감독 모두 멘데스 그렇죠. 사단이네요. 포르투갈 감독이면서 동시에 멘데스 사단이다? 그럼 이제 충분히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너무 후보에 오르죠. 울버햄튼 후보에 오를 감독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는 네. 사람들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감독 후보군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포르투갈계 감독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포르투갈 감독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해서 네. 이제 비포르투갈 감독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스 벤손 마인츠 감독, 이재성 선수의 감독이죠. 네. 그리고 스티븐 쿠퍼 노팅엄 감독. 현재 노팅엄 감독인데 노팅엄은 지금 최하위로 쳐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 보드진 쪽에서는 쿠퍼 감독을 그래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쿠퍼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뭐 한편으로는 BBC 보도 쪽에서인가 노팅엄에서는 아직 쿠퍼 감독 경질할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의 메인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바로 이 선수래, 이 감독 네. 로페테기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로페테기 감독이 저희 녹화 시점으로 이제 굉장히 얼마 전에 바로 네. 몇 시간 전에 이제 경질이 됐죠.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1대4로 패배를 하고 세비야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바로 네. 발표가 나왔죠. 이미 그 전부터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거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2019년 부임 이후 3년 만에 세비야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로페티가 세비야에서 보여준 업적도 사실 있고 리그 우승권까지 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뭐 3년 연속 세비야를 리그 4위에 올려놨었고 유로파리그 뭐 세비야는 익숙한 거지만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도 따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올해 성적이 굉장히 부진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이랑 성적이 비슷해요. 1승 2무 4패고 현재 리그 17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전 패배까지 하면서 챔스 조별리그에서 최하위로 네. 쳐져 있죠. 네. 세비야가 어쨌든 이번 시즌 앞두고 좀 선수 유출이 좀 유달리 많았고 그렇죠. 네. 또 하필 안정적이고 강점이라고 꼽혔던 수비진의 이탈이 많으면서 이번 현대 시즌 선수도 그렇고, 네. 네 이번 시즌 이게 오롯이 감독의 탓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성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죠. 네. 울버햄튼은 앞서 이제 10위를 하다가 18위 한 팀이라도 이제 감독을 경질을 하는데 4위를 하던 팀이 17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성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면들이 사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질될 수밖에 없었고 네. 후임으로는 이제 전에 세비야 감독을 잠깐 맡기도 했었던 아르헨티나의 산파울리 감독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로페테기 감독이 울버햄튼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스페인에서는 이미 뭐 합의가 완료됐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울버햄튼 감독 측에 근데 어울리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춘 감독이긴 해요.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후보들이랑 후보들 중 특징들을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건 멘데스 회사 소속이고요. 울버햄턴이 이제 멘데스 에이전트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페테기 감독 역시 멘데스 회사의 소속이고 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은 아닌데 사실 포르투갈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습니다. 뭐 멘데스 회사 소속인 것만으로도 일단 포르투갈 에이전트시 소속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포르투의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포르투갈과도 연이 있고 멘데스 회사 소속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울버햄튼과도 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포르투 이후에 울버햄튼 부임할 뻔했었습니다. 이미 거의 확정 사인 직전까지 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제의가 오는 바람에 그렇죠. 자국 국가대표팀에서 제의가 오면 사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울버햄튼은 이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 부임보다는 스페인 대표팀을 제의받으면서 무산이 됐지만 그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로페테기가 이제 대표팀을 이끌고 메이저 대회 나가기 직전에 잘리죠. 그렇죠.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물밑 합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분노한 스페인 쪽 축구협회 쪽에서 네. 월드컵 직전에 네. 이제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을 하고 이에로를. 이에로 네. 이제 전 선수 출신이었죠. 이에로를 감독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로페테기 감독.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감독 후보에 어울리는 요소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가 능력적인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앞에 이제 거론했던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네. 다 한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아모린 감독, 콘세인상 감독은 이제 뭐 벤토 감독과 연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은 뭐 올림피아코스 감독이었으니까 황희범 선수를 영입할 당시까지는 감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크레발려 감독은 뭐 기성용 선수를 지도한 적이 있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비포르투갈 감독 중에서 보스벤송 감독은 현재 마인츠 감독이면 이재성 선수를 그렇죠. 지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스티브 쿠퍼 감독은 이건 약간 억지긴 한데 황이죠? 네. 노팅엄스 감독이잖아요. 네. 황의조의 미래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황의조가 노팅엄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황의조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선수들과 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한국 유럽파들이 이 정도로 이제 곳곳에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로페테기 감독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과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 여름에 당장 한국에 왔었던 감독이잖아요. 끼워 맞추기 킹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도 이제 뭐 한국과 관련된 걸로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난 여름 세비야를 이끌고 방한을 했었고요. 그때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차전에서 토트넘과 맞붙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세비야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공항 취재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친절하더라고요. 팬들 사인 요청에 친절하게 다 응대를 해줬고 막 웃으면서 인사도 많이 해줬고 좋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울버햄튼에 부임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겠죠. 황희찬 선수와 나 한국에 갔었다. 뭐 네.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황희찬의 새 감독은 누굴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